네, 해석합니다. 오늘 이제 시황 말씀드리고 이제 셀트리온, SK 하이닉스, 이제 자동차군에 대한 코멘트도 좀 드리고 그런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부터 시장을 좀 잘 지켜봤어요. 이제 어제가 공매도 시작 첫날이었고 실제로 뭐 공매도도 1조가량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시장을 지켜봤는데 딱 그래요. 지금 이 시장이 제가 느낀 것은 작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유입이 되셨구나. 이제 신규로 정말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오셨구나. 라는 것을 좀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 오늘 시장이 이렇게 뭐 후반에 이제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오고 좀 상승 마감, 양시장 모두 하는 그런 모습인데 자, 어저께 이제 공매도가 1조 900억인가요? 이 정도 좀 나왔습니다. 원래 이제 공매도가 나오고 뭐 매수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게 이제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3월 16일이었죠. 3월 16일부터 공매도가 이제 금지가 됐습니다. 3월 16일이 요 날이죠. 요 날인데 요 전날에 1조 정도 나왔어요. 공매도가. 요 날. 그리고 이때부터 10일간 평균을 계산을 하면은 8,600억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공매도가 나왔었거든요. 이 구간에도. 이렇게 시장이 빠지고 저점을 막 가는 이런 구간에도 공매도는 하루에 한 8,600억 평균 이렇게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뭐 1조 나온 게 뭐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 공매도 물량이 나와서 시장을 건드려 줬어요. 건드리기 시작을 하니까 매수를 해주지 않아요. 공포감에 휩싸인 거죠. 그러면서 매수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 모습이 보였어요. 실제로 오늘 오전까지 그런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코스닥은 더 하락폭이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시장이 하락을 하면은 예전에 기억하시죠? 뭐 1조도 들어오고 2조도 들어오고 그런 시장이 좀 연출이 됐어야 되는데 이제 겁을 많이 이제 먹은 거죠.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서 전혀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시장이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서운 거죠. 공매도가 진행이 돼서 종목이 빠지고 뭐 어제는 뉴스에 계속 나와요. 뭐 상위 종목, 뭐 삼성카드를 시작으로 뭐 LG 디스플레이 뭐 하면서 막 뉴스도 나오고 하니까 아, 이 공매도 무섭다. 사면 안 되겠다라는 심리가 시장에 전반적으로 좀 퍼지고 실제로 오늘 뭐 매도세가 많이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매수세 자체가 이제 부족한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뭐 8천억, 9천억, 1조 가량 이렇게 공매도가 좀 진행이 되고 또 매수세가 붙고 막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방식이 이제 지난번처럼 나와야 되는데 이제 공매도가 이제 1년, 한 2개월 했다가 풀어주니까 뭐 똑같이 공매도를 합니다. 공매도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받아주고 너무 겁을 먹어서 우리 시장에 받쳐주는 자금이 자체가 없었다. 그래서 시장이 뭐 추가 하락으로 오전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이러니했던 거죠. 원래 이렇게 계속적으로 진행이 돼 왔던 건데 아 정말 작년에 많은 분들이 이제 오셔서 공매도를 이제 처음 경험을 하시고 아 매수세 자체가 없었구나. 이렇게 계속적으로 어제와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제 코스피인데요. 오전에는 매도가 좀 나왔어요. 이제 강보합권으로 좀 출발을 했죠. 그러면서 매도세가 이렇게 나옵니다. 개인 투자자 군에서 지금 9시죠. 그런데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하고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은 더 크게 하락을 했는데 매수세가 크게 들어오지 않아요. 보시면 그렇죠. 300억 이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고 매수세 자체가 실종이 됐던 거죠. 심지어 뭐 매도세가 강하지도 않았죠. 뭐 외국인이 좀 팔고 기관은 좀 받아주는 흐름. 지금 옵션 포지션 자체가 외국인은 이제 오늘 좀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서 콜옵션도 좀 사주긴 했는데
기관은 좀 상방 쪽으로 좀 잡혀 있는 흐름이고요. 외국인은 뭐 아직도 하방 쪽에 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물 매도 자체가 규모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파생 쪽에서는 선물에서는 좀 괜찮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보시면은 다시 볼게요. 뭐 12시부터 이렇게 보면은 매수세가 없습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겁을 먹은 거죠. 그러면서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면 시장은 더 추가 하락 하니까 이제 메이저들이 안 되겠다. 계속 밀 수 없으니까 이제 장 후반에 뭐 매도세도 좀 줄고 기관 쪽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좀 반등을 하고 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을 이렇게 보시면은 그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제 공매도권은 너무 시장에 좀 공포를 줬다. 그래서 매수세 자체도 좀 실종이 돼 있고 신규로 좀 매수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시장은 뭐 추가적으로 더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 한번 볼게요. 시장 보고 이제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0분 봉이에요. 이제 코스피 60분 봉인데 얘는 지금 보시면 이 추세 하단까지 오늘 왔어요. 하단까지 찍고 지금 반등이 좀 나오는 그런 형상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심 좀 걱정은 했어요. 이 부분이 여기를 이탈하면은 좀 추가적으로 좀 시장이 안 좋아질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좀 시장을 좀 주시해서 봤는데 다행히 좀 지지를 해서 아직까지 뭐 추세를 좀 이어가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앞으로 여기가 이제 60일선이 이제 꺾여서 내려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저항선으로 좀 작용을 할 건데 코스피가 이게 빠르게 올라가 준다면은 좀 유지가 돼서 움직이는 건데 뭐 60일선 왔다가 뭐 지지부진하면은 뭐 이런 왔다 갔다 하는 형상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뭐 당분간 글로벌 악재가 없어요. 뭐 해서 시장이 계속 역시 뭐 밀고 내려가는 구조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또 상승의 모멘텀도 없고 역시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흐름으로 계속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뭐 계속 올라가는 구조는 역시 힘들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뭐 빠지면 다시 올라오고 뭐 다시 내려가고 뭐 요런 흐름. 그래서 이런 장세에서는 좀 기대 수익을 너무 크게 갖지 말고 철저히 뭐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시고 좀 저점 이제 좀 하락이 좀 과격하게 나온 종목들 최근에 뭐 자동차가 이렇게 빠지지 않죠. 그래서 오히려 상승이 나오는 게 그런 겁니다. 선 조정을 받았었고 좀 밀고 내려오니까 거기에서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좀 그런 식으로 좀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기회가 오는 쪽이 있어요. 공매도로 인해서 은행주, 보험주 여태까지 못 사셨죠. 계속적으로 올라갔으니까. 근데 공매도로 인해서 크게 뭐 하락이 뭐 실제로 나온 종목도 있습니다. 나오는 종목은 내가 잘 모아가서 장기 투자로 그런 종목들은 뭐 내년까지 가져가시면은 분명히 이제 금리 인상,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은 테이퍼링은 올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요. 뭐 3분기에라도.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이 뭐 내년에 시작이 되면은 주식은 6개월 선반영을 하죠. 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 갈 때는 지금 뭐 많이 오르는 뭐 성장주보다는 이런 금리 관련해서 뭐 은행주라든지 보험주라든지 배당도 세죠. 이쪽이. 그러면서 장기 투자는 이쪽으로 좀 공매도 이런 여파로 좀 하락을 했을 때는 분할 매수로 잘 모아가서 이제 투자는 그런 쪽으로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트레이딩, 매매, 뭐 이제 스윙 관점으로는 좀 많이 빠진 종목들 이런 쪽 분할 매수로 단가 좀 낮춰시고 보시다가 반등 나오면서 챙겨주는 그런 쪽으로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식은 고점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주식은 고점은 아무도 모르고 저점도 아무도 모릅니다. 이걸 정확히 맞출 수는 없어요. 뭐 한두 번은 맞출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맞추긴 힘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는 구간에 분할 매도를 하는 거고 내려가는 구간에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코스닥 한번 볼게요. 오늘 이제 매수세 자체가 좀 부족하고 시장의 공포가 많이 오전까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내일 연휴라 하루 더 이제 1거래일 정도 확인을 해보자라는 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좀 매도의 클라이막스라고 좀 느꼈어요.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요. 코스닥이 왔는데, 매수세 자체가 붙지 않고 시장은 빠져요. 그러면은 모두가 공포를 느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매도의 클라이막스라고 좀 느낌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내일이 연휴이기 때문에 일거래는 더 지켜봐야겠다. 왜냐면은 해외 증시가 또 뭐 홍콩도 그렇고 오늘 좀 지지는 했지만 또 변수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매도의 클라이막스가 오전에 나오고 이제 반등이 나온 거죠. 코스닥도 빠르게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이 이제 지지선이에요. 이제 지지선까지 왔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하락이 좀 온 거고, 이제 어느 정도 반등 구간이 온 겁니다. 여기 지금 거래량 보세요. 거래가 엄청나게 낮아졌죠. 가까이 한번 볼까요? 가까이서 보면은 거래가 확 줄어버렸어요. 매수세 자체가 실종되면서 하락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도 다시 반등 구간인데,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이 더 빠른 반등이 좀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제 하락폭이 더 컸던 게 이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좀 많고 너무 유동적이기 때문에 좀 그랬던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코스닥도 좀 빠르게 반등을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이 바이오예요. 바이오 때문에 저는 이제 IT 쪽은 뭐 낙폭이 커지면은 낙폭과대로 좀 들어가서 뭐 단기간에 수익도 내시고 하시는 것은 뭐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바이오가 국매도에 지금 타깃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가 세게 움직여주지 않으면 코스닥 지수 자체도 좀 한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는 좀 옥석을 정말 잘 가리셔야 될 것 같고요. 그 파이프라인이 어떤 게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좀 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맞다라고 좀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코스닥도 뭐 코스피와 같이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좀 그런 모습으로 좀 보고 있고요. 시장이 좀 상승하는 구간에는 다시 뭐 현금도 좀 늘려놓고 뭐 그렇게 이 기대 수익을 크게 잡기보다는 많이 빠졌을 때는 내가 공략을 할 수 있고 올라오면 또 챙기고 그런 식의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다시 한번 의견을 좀 드릴게요. 뭐 실제로 지금 변동성 지수 자체는 뭐 급등이 나오지 않아요, 지금. 이게 이제 변동성 지수입니다. 시장이 뭐 계속 밀고 내려가는 구조라면은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도 이제 급락이 나왔어요. 급락이 나왔죠. 6%나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밀고 내려가기엔 변동성 지수가 좀 약한 거죠.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의 방향을 좀 볼 때는 이제 선물을 보시는 게 맞죠. 그래서 선물을 계속적으로 체크해 드리는데, 외국인이 뭐 선물을 크게 뭐 매도를 계속, 실제로 우리 조정장 왔을 때 외국인이 뭐 1월부터 매도 규모가 엄청났죠. 뭐 3조, 4조 막 이렇게 가면서 조정장이 좀 나왔었는데, 지금은 보시면은 뭐 선물을 뭐 크게 늘리면서 시장을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밀고 내려가는 그런 포지션이 아니죠. 선물에서는.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환율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이 이 추세를 어저께 이제 갭으로 넘어갔습니다. 오늘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래서 환율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여기 다시 밑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시장이 또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또 진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없는 이유고요. 그래서 시장은 역시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고 종목을 많이 늘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현금이 있다면 보유 종목에 많이 빠진 종목, 과매도권이 왔을 때 그런 종목에 매수를 해서 올라오면 또 비중 다시 낮춰주시고, 그런 전략으로 보시고, 뭐 신규는 역시 과매도권이 있는 쪽 접근을 해서 올라오면 좀 챙겨주시는 쪽, 그렇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뭐 장기 투자 쪽은 은행주, 보험주 그런 쪽을 이제 장기 투자로 보시는 게 맞겠죠. 지금은 아직도 뭐 이쪽은 많이 올라온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제 보험주에 대한 코멘트도 저 드렸었죠. 이제 손해보험사 자율주행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보험에 대한 청구권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뭐 이렇게도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코멘트로 현대차, 이 자동차 군들, 그리고 하이닉스 반도체, 셀트리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셀트리온은 이제 공매도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현대차나 SK 하이닉스 같습니다. 자, 현대차 그룹. 최근에 뭐 공매도가 얘네도 나와요. 근데 이제 상승이 나오죠. 많이 빠지면은 이런 쪽이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종목군들, 뭐 자동차는 이번 조정 구간 때 좀 말씀을 좀 미리 먼저 드렸었고, 자동차가 반도체 생산 차질은 뭐 다 알고 있는 거고, 이제 5월, 6월 지나면은 그거는 이제 풀리는 부분이고, 자, 이렇게 지속적으로 빠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제 전기차 시대로 이제 변환이 되고 계속적으로 그쪽은 가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내려오고 매도가 이제 클라이막스로 과매도권이 되면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현대모비스 보시면은 저점 깨고 계속적으로 밀고 내려가지 못하죠. 어느 정도 내려오면 다시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그런 구조예요, 자동차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성장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관점으로 계속 자동차는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올라오면 또 챙겨주시고 다시 많이 빠지면은 또 매집 관점으로 다시 보고 실적도 좋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느 구간에 이렇게 여기도 저점 이탈했죠. 제가 어느 구간 이렇게 내려오면은 지속적으로 내려갈 수 없다 그랬죠. 다시 반등이 오면은 좀 챙겨주시고 이런 흐름이 하이닉스도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시장 지수 자체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기는 좀 힘이 될 수 있지만 지금 디램 가격 고정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반도체 쇼티지 상황에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밀고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역시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자동차나 반도체나.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내려오면 이런 구간에 저점을 깼죠. 저점을 깨면은 성장을 하고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은 쪽은 지속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전저점 이탈해서 이제 손절이 나올 땐 내가 매집 관점을 이렇게 보시고 상승이 나오고 하면은 챙겨주시면서 다시 대응을 하시고 실적 좋은 쪽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가시면 좀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셀트리온이에요. 셀트리온도 지금 많이 내려온 게 맞죠. 근데 얘는 이제 모멘텀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레키로나주가 잘 되면은 공매도 세력이 박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이 모멘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레키로나주가 글로벌 임상 3상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한국, 미국, 스페인, 루마니아 등 비롯한 13개 국가 당초 1172명보다 많은 1300명을 모집해서 투약을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6월 말까지 데이터 분석과 결과를 좀 발표를 할 거다 이런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런 모멘텀이 셀트리온에 있다. 이게 잘 나올 경우에는 공매 세력이 좀 박살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쇼 커버링도 들어오면서 뭐 주가가 더 상승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단가가 너무 높지 않으신 분들은 이 정도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 정도는 좀 반등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의 좀 매수 단가가 형성이 되신 분들은 올라오는 구간에는 뭐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 여기에 대한 임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여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가가 이제 너무 높으신 분들은 얘가 이제 쌍바닥을 확실히 좀 찍고 거래에 맞춰주고 수급 들어오고 이제 바닥이 확실히 좀 나오고 그런 구간에 다시 매수를 하셔서 뭐 단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비중 줄여주시고 그런 전략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봉일 때는 아직 바닥이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쌍바닥 만들어주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면 이때가 이제 바닥이 확인이 좀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바로 이렇게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이런 단가에 계신 분들은 저점이 확인되는 것 확인하시고 그때 이제 단가 좀 낮춰주시고 상승 시 비중 축소해 주시고 다시 한번 보시고 이런 뭐 레키로나주에 대한 어떻게 흐름이 나오는지 보시면서 좀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투자가 병행이 된다면 이 30만원 선은 셀트리온의 영업이익과 뭐 성장성으로 봤을 때 30만원 선은 뭐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이제 그게 바로 오느냐,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느냐 이 차이가 있겠죠. 이렇게 뭐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셔서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오늘 방송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일 휴일인데 푹 쉬시고요. 저는 연휴 지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잘 참고해 주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